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11월 27일 방송 미친 반도체와 미친 두산 로보틱스를 좀 비교를 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향후에 더 좋을지, 그리고 로봇주가 향후에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지금 두산 로보틱스 주가 오른쪽 차트인데요. 지금 사실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자, 9거래일 동안 무려 하루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봉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 사실 저점 대비 무려 거의 150%가 넘게 크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모 주가는 일찍이 회복을 했고 그것 이상으로 지금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다른 로봇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로봇주가 지금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크게 올라가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자, 1월 달에 이제 CES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데, CES에서 삼성전자가 보핏에 공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CES에서 혁신상을 받는 주체들을 보면 대다수가 로봇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 로봇입니다.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거의 없고 다 로봇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금 CES 2024에 해당되는 이벤트에서는 로봇을 가장 큰 무대로 올려놓는 분위기 양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라는 대장주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존의 원래 대장주격이었던 종목의 주가는 상당히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만 과연 혼자서 계속 움직일 수 있을까? 만약에 섹터별로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위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대장주가 누구든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나와줬죠? 자, 그러면 2등주, 3등주,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핫했었던 이런 대장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2등주의 흐름들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등 관련된 종목들은 2등주로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눌릴 때 1월 달을 베이스로 보시면서 모아 나가다 보면 분명히 한 번은 크게 한번 오를 그런 구간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지금도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는 생각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반도체 쪽 한번 볼까요? 반도체.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온디바이스 AI 열풍으로 인해서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저점 대비 150% 상승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반도체는 HBM을 필두로 해서 계속 올랐었죠. 뭐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격으로 치송받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큰 급등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후속 테마가 좀 별로 없다 보니까 반도체가 조금 조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후속 테마로서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정말 유연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이런 칩셋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까지도 점점 테마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누가 실질적인 수혜주냐라는 부분으로 지금 시장은 관심을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온디바이스 AI가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열풍을 보이고 있느냐 살펴보면 별도의 통신 없이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서 AI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가 온디바이스 AI 폰 자체를 내년에 본격 판매를 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삼성도 갤럭시 24부터 탑재된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만 루머가 돌고 있고 삼성은 특히 AI 폰에 대해서 상표 출원을 벌써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CES가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등장을 하게 되고 갤럭시 언팩이 1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CES 이후에 가장 큰 이벤트로 볼 수 있는 게 또 삼성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는 만큼 이때 좀 공식화 발표가 한 번쯤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혜주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삼성전기, 제주반도체, 칩셋미디어, 솔브레인, 동시세미캠, 리노공업, 오픈엣지, 그리고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등등등등 관련된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좀 소분류로 좀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자, 반도체 IP 업체로서 칩셋미디어, 오픈엣지,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겠고요. 자, 팹리스 기업으로 어버브 반도체, 넥스트칩, 텔레칩스와 같은 기업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를 담당하고 있는 AD 테크놀로지죠. AD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부각을 받기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AI 칩 테스트 소재 업체인 리노공업도 사실 그 규모 자체가 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크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지금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최근에 움직임을 봤을 땐 2,600억짜리 회사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지금 뭐예요? 중대형주라 하더라도 어떻죠? 이 반도체를 지금 매수하는 그 주체들이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온디바이스 최대 수혜주,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를 찾았을 때 이런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듯이 다른 종목들도 중대형주라고 시세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테마주만 시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대형주에서도 의미 있는 상승 반등이 가능하다, 급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대형주 포트 편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셔도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기타 소재 쪽으로 볼 수 있는 게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삼성전기 등이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지금까지 휴대폰 판매가 굉장히 저조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AI 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스마트폰이 최초에 등장했을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판매량이 급증하던 시기를 잘 생각을 해보면 AI 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 이런 것들이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당연히 휴대폰 판매량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소재에 관련된 대형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MSCI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MSCI 한국 지수가 20% 정도 내년에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자, 한국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 뭐예요? 반도체가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D램 부분도 마찬가지고 HBM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쪽과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낸드 부분의 반등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대만과 한국의 증시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들이 외국계에서도 하나둘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좀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반도체보다 로봇 비중이 더 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1순위 그리고 2순위를 로봇으로 보시면서 12월 달 시장을 좀 대비를 해보시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누르셔서 추후에도 투자 엑기스 정보만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채널로 여러분들 주경야독 채널 구독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